그럼 인공지능 모델이 되게 실망하실 건데, 왜냐면 넣고 버튼 누르고 아웃풋 가져가면 되니까 저희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생물학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화학적으로는 안정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구조설계부 분자설계팀입니다. 저는 분자설계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선임연구원 이세환입니다. 전 연구원 한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연구원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선임연구원 한민우입니다. 예, 저희는 그 구조설계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다루는 구조분석팀과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약물을 설계하는 분자설계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분자설계팀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이제 분자설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테크닉을 가지고 약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연구원들 각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그 대구 첨복의 신약개발지원센터 분자설계팀은 인공지능과 분자설계로 신약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출자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3년 30개월 동안에 한 260억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과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첫 이제 그 정식 사업이어서 나름 경쟁률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과제에서는 이제 항암 신약을 개발을 해보겠다라 그래서 이제 과제의 큰 제목은 항암 신약 개발 혁신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제 과제고, 이제 그런 과제를 진행을 할 이 과제의 목표가 이제 30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과제 안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웹상에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연구자들한테 그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보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구 첨복 신약개발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신약개발 전문가가 유한양행,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API 쪽에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에이조스 바이오라고 하는 스타트업, 그다음에 시플레스 주식회사라고 하는 스타트업하고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벌써 2년이 됐죠. 근데 저희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 개발을 해보겠다. 왜 항암제냐? 데이터가 많아서 난치성 질환도 하고 싶고 뭐 치매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마땅치 않아서 만만치 않아서 항암제 개발의 역사가 기니 항암제를 개발해보자 라는 거였고, 처음에 이제 과학들을 기획을 할 때 저희가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안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 하나 가지고 신약 개발의 그 긴 단계를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모델이 따로따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항암 효능을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항암제가 어떤 기전으로, 생물학적 기전으로 효능을 나타낼 거냐, 그 기전을 밝히는 것.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분자설계팀에서 하는 것이 이제 표적 기반으로 약물 개발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표적은 단백질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단백질하고 약물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자설계로 한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그럼 인공지능 모델화해서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해보자 이제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약물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 안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화학적으로는 안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얘가 독성이 있냐 없냐는 약물의 안전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화학적으로 얘가 저희가 스테이블하다고 표현하는데 깨지지 않고 잘 존재를 할 건가, 화학 구조가 변하지 않을 건가, 이런 거는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모델들 해서 총 7가지의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7개의 모델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화 했고, 이제 마일런이라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을 이미 했는데, 그거는 대구 첨복의 신약개발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항암제 개발하는 모델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디지즈,
그러니까 질환 아니면 관심 있는 표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금 더 이제 모델을 만들 거고, 뭐 다음에는 뭐 저희가 정말 치매를 한번 해본다든가 해서 이제 레고 블럭 띄우듯이 이제 블럭화해서 마일런이라는 걸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1호가 이제 항암 신약 개발하는 플랫폼이고, 이제 그러면 저희 그 마일런의 항암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면 항암 효능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표적 단백질에는 결합을 또 되게 잘하고, 표적 단백질의 기전은 조절을 굉장히 잘함으로써 약효를 내고, 그 다음에 독성 없고 이제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한 약물 개발이 가능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일런이라는 걸 한번 훅 예측을 하면 그런 약물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신약센터와 유한양행 같이 실험하는 팀들이 저희가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인공지능 모델로 예측한 화합물을 저희가 제안을 하면 실험을 해보시는 거죠. 약을 측정하고 해서 이제 약물을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마일런이 7개의 모델로 되어 있어요. 저 모델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이름이 있고, 모델 개발은 대구 첨복, 그 다음에 에이조스 바이오, 심플렉스는 3개의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모델을 약효 측정, 약효를 예측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아마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의 모델은 타겟, 그러니까 표적에 얼마나 적합한지 표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개의 모델은 약물의 안전성, 안정성을 하는 것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 짜임새 있게 했어요. 모듈화 되었다, 그다음에 앙상블 모델이다 라는 이제 워딩이 있는데, 모듈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7개의 모델을 각각 아이콘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앱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내가 7개의 모델을 모두 다 내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예측도 가능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나는 항암 효과는 쟀고 관심 있는 표적에 대해서만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 그 모델만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사실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약효보다는 약물의 안전성이나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예측할래? 그러면 저 모델의 순서를 변형시킬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모듈화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앙상블이라는 것 의미는 앙상블은 여러 가지를 모았다라는 의미니까, 일단 저기 모델을 7개의 모델을 만들면서 활용한 데이터들이 저희가 그냥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 기반의 데이터도 있고, 뭐 약효의 숫자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데이터도 있어, 유전체 데이터도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라는 의미 하나와,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고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딥러닝 말고 그냥 큰 의미의 기계학습 방법도 들어가 있고, 저 안에는 뭐 조금 분자 설계의 방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의 이제 앙상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계획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렇게 워딩을 딱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모듈화된 앙상블 인공지능 플랫폼 마일런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특징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2년 마지막 년차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원래는 학태가 더 좋은데 피곤해 보이는 건 이제 부담이죠. 30개월 안에 프로덕트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이 다들 원래 굉장히 밝은 친구들인데 더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 잘 해서 아마 가을쯤 되면 이제 뭐 홍보도 되고 웹들이 이제 열릴 거여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려서 뭐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 말고 5개의 팀들이 더 있어요. 이 플랫폼을 만든 팀들이. 그 팀들 것도 같이 다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써보시고, 그럼 인공지능 모델이 되게 실망하실 건데, 왜냐면 넣고 버튼 누르고 아웃풋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는 재미를 막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 CNC랑 AIP 450인가 저게 이렇게 다 다른 모듈이겠죠? 그렇죠. CNC는 이제 신장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CYP450은 이제 그 사이토크롬이라 그래서 몸에서 이제 약물들 분해하고 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가 억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물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모델이 AI CAD라 그래서 항암 효과. 그다음에 K-프로, G-프로라고 하는 거는 표적. 그다음에 딥프로라고 하는 거 이제 이세한 박사님이 만든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하고 약물이 결합하는 걸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CRX4라고 하는 건 보통 약물 개발할 때 구조, 스트럭처 베이스드 드럭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물만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리간드 베이스드 드럭 디자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저희 분자 설계 분야가 있거든요. 뭐 분야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그 방법. 근데 그런 LBDD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야, 모델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 팀 없을 거야. 딱 들어갔더니 40개의 모델을 갖고 들어오는 팀도 있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인공지능 모델, 그러면 모델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 근데 그건 알파고는 가능하죠. 기보의 종류가 별로 없으니까. 기보가 다 뭐 10x10이라는 거죠. 그게 10x11 기보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신약 개발하거나 생명과학 쪽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를 다 하나의 모델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적합하게 모델을 각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40개, 저희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밖에 없을 거야 막 이랬는데 40개 나중에 다 선정되고 보니까 저 팀은 40개 안 되었으면 쭈그러졌지. 그렇구나 해서 결국엔 사람들이 생각한 건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AI는 다 그냥 AI의 AI인 거네요. 예, 이제 저게 AI가 붙어 있는 건 에이조스 바이오라는 회사의 모델이에요. 예, 예, 예. 저희는 아마도 이제 저희 이승주 막내 연구원도 모델을 만들 건데 네. 프로를 붙일까? 뭐 이러고선 저희도 나름의 이제 그 히스토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CRX4라고 하는 것은 그 심플렉스 주식회사라는 곳의 모델이고 CNC도 이세한 박사님이 조금 저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저 이세한 박사님이 만들었던 모델. 무슨 AI라고 붙이는 건 에이조스 바이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로 분류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오디로 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에이조스 바이오하고 심플렉스는 AI로 신약 개발을 모토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분들의 지재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를 그냥 한 통으로 만들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각 회사의 기술력은 보호를 하고 그러면서 통합해서 뭔가를 만들려다 보니 이제 뭐 궁여지책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석이조로 모듈화, 아이콘화해서 각각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저희의 현재 팀들의 상황에서 나온 가장 좋은 해법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구조설계부의 분자 설계 팀입니다. 다시 할게요, 박사님. 저희가 구조설계부 얘기를 항상 안 해가지고. 박사님 그 어려운 재단 이름까지 말씀하셔놓고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테스트.